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소송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자, 얘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어요. 남들은 다 1개월 영업정지 정도 받는데 나만 6개월 영업정지를 때렸어요. 억울하죠. 잘못은 했지만 내가 그래도 남들이 1개월 영업정지 나만 6개월 받을 일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도 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게 돼요.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이런 위반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어떤 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지를. 어쨌든 자, 여기 위법할 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해도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억울해도 잘못된 행정이라 하더라도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영업을 하려면 이 처분을 없애야 된다니까. 이 구청장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잘못 때렸다는 걸 시인을 하고 내가 취소한다라고 해주면 영업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한 나는 뭐 해야 돼요?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자, 심판은 소송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안 배우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집은 주거지역이야. 자, 모든 지역은 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산림 지역, 뭐 상업 지역 이렇게. 근데 우리 집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땅이에요. 주택가란 말이야. 근데 우리 옆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사가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연탄 공장이 들어온대요. 알고 봤더니 A라는 구청장이 이 갑이라는 이 사람의 삼촌인 거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연탄 공장 허가 내주면 안 되는데 조카라고 연탄 시장이 됐다고 해서 연탄 공장 허가를 내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연탄 공장 허가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에요. 왜? 주거지역에는 저 연탄 공장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허가를 내줬으니까. 자, 연탄 공장 허가 처분은 위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걸 그냥 내비두면 당연히 연탄 공장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탄 공장 허가를 취소를 시켜야 연탄 공장이 못 들어오겠죠. 누가 다툴까요? 여기서는 누가 피해를 봐요? 이거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제 소장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갑이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무리 가서 데모를 해도 허가를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따져도 6개월 영업정지를 취소해 주질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뭐예요? 소장이란 걸 써야 돼요. 이렇게 소장. 여기다가 원고라고 씁니다. 원고는 누구? 여기는 갑, 주민등록번호, 주소. 여기는 인근 주민, 갑, 누구, 주민등록번호, 누구, 이름, 병, 한 100명이 되면 여기서 다 쓰면 쓸 게 없잖아. 별지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원고를 쫙 써서 뒤에 붙인다. 이게 원고. 피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송을 제기받는 상대방을 피고라 그래요. 여기는 누굴 쓰냐면 요 처분을 한 놈, 도장 찍은 놈, 그 놈을 썼습니다. 관악구청장 도장꽝. 그럼 관악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돼요. 서울시장이 했으면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피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취지 뭘 해달라는지를 써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2015년 3월 1일 A 행정청이 갑에게 발령한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A 행정청이 갑에게 발령한 연탄공장 허가 처분을 요거를 취소한다. 요런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소장을 쓴단 말이에요. 자, 요 소장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소송인지 알 수가 있어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달라 그러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요 밑에 있는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많이 제기하지는 않는 거니까 취소 소송만 알면 돼요. 그래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상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야.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취소해달라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소장을 내는데. 자, 나는 뭐 이런 거라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탄공장 허가처분을 발령한 것은 무슨 법 위반이므로 위법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남들은 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나만 차별하여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때린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합니다. 이렇게 이유를 적으면 된다. 이 이유는 나중에 언제 위법하게 되는지 우리가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위법 사유를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장을 2장을 딱 써서 어때요?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이거는 변호사를 시켜도 되고요. 여러분이 직접 해도 돼요. 개인 소송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2장을 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왜 2장을 낼까요? 한 장은 지금 A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소송이 제기됐는지.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야, 너 이런 처분 때렸는데 그 상대방이나 인근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왔다?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소장 부본, 부록 한 장 더 있는 부본을 송달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시험에 나오면 나온다 그럴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계속된 거예요. 물론 공짜가 없죠. 다 인지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도 떼러가면 어때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공무원의 어떤 노동력이 안 들어가니까 공짜로 발급을 해주죠. 구청 동사무소 가면 대구는 안 해주나? 서울은 공짜로 다 해주는데 그 공무원한테 직접 떼면 어때요? 뭐 600원인가 400원인가 받죠. 다 인지를 붙이는 겁니다. 당연히 소장도 제출하면 그 법원 밑에 가면 은행들이 다 하나씩 있죠. 거기 가서 인지를 사서 붙이라 그래요. 얼마를 붙이냐면 어떤 취소 소송이든 한 10만 원짜리 정도 붙이면 돼요. 9만 얼마짜리 붙이면 돼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소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거는 그 속가의 몇 프로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억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인지대도 엄청 비싸죠. 그렇게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거니까. 그래서 한 2,001원인가 2,100원인가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한 9만 원 정도, 9만 8천 원인가? 그 정도를 인지세를 붙이면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시험은 안 나오고 하여튼 붙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 소가 제기가 된 겁니다. 소의 제기. 그러면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가 제기됐으면 법원은 뭐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제기됐으니까. 답을 하려면 뭘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심리를 한다 그래요. 자, 이 심리가 다 끝나면 뭘 해야 돼 이제? 법원이 하는 결론을 뭐라 그래요? 들어봤을까요? 판결문을 받았다. 들어봤어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면 심리를 해서 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판결이에요. 자,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요 심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는 요건을 먼저 심리해요. 요건을. 이 요건이 뭐냐 하면 소의 제기 요건이라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소송이 아니면 판단도 안 해줍니다. 아까 행정법원 판사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따라서 이 행정사건을 다 재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줄 만한 것만 재판을 해줘요. 그 해줄 만한 재판이냐 아니냐는 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고 이 요건을 갖췄으면 판단을 시작하는 거고 구비하지 못했으면
바로 돌아가라 그래요. 이런 소송은 소가 갖추어야 될 요건도 못 갖춘 이상한 소송이네. 각하 이렇게 해버립니다.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자, 소장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답변서를 써야죠. 판결문, 원고, 저 소장에 대한 답변이에요. 피고, 청구 취지는 뭐 해달라 그랬어요?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판결 주문이라 그래. 주된 문장. 저 말을 들어주면 똑같이 요러한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이거는 취소해 주는 거야. 이긴 거야, 원고가. 근데 요렇게 안 쓰여져 있고 요걸 봤더니 각하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춰서 판단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 임마 이런 판결이에요. 전혀 판결도 못 받고 그걸 각하한다 그래요. 이런 판결을 뭐라 그러냐면 각하 판결, 각하하는 판결 이 말이에요. 근데 자 구비하지 못했으면 바로 뭐가 나와요? 각하한다가 나와요.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뭘 해달라 그랬어요? 저 영업정지가, 저 연탄공장 허가가 위법하니까, 잘못됐으니까 취소한다는 판결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따져봐야 될까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위법한지 본래 안건을 심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본래 안건을. 본래 안건이 뭐예요?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진짜 위법한지를 심리를 해봐야 된다. 자, 해봤더니 위법하네요? 진짜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그래, 네 말이 맞네.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취소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는 원고가 해달라는 걸 들어주는 거니까 인용 판결, 이런 말을 쓰고. 인용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행정청이. 적법한 거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잘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이 맞아요. 그러면 위법하지 않네. 너는 위법하다고 취소해달라 그러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위법하지가 않다. 따라서 너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네 말은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각한다. 판결을 이렇게 쓴다고. 이거는 용어의 약속이야. 왜 기각이라고 썼나요? 너는 왜 이름이 박종원이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용어를. 기각한다. 자, 여기서 시험 한 문제. 한 2년에 한 문꼴로 나와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법원은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맞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판결이에요? 각하 판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 한 문제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나오면 바꿔서 오답을 만든단 말이에요. 반대말이 있으면 반대말로 딱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거고요. 취소한다는 판결하고 각하한다는 판결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무나 쉽죠. 따라서 위법한 경우는 각하한다. 이러면 초딩도 맞춘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안 되는 거지. 각자가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각하한다 하면서 비교, 기각, X 이렇게 써줄 거예요. 강의를 할 때. 반대말이나 유사한 말,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냥 쭉쭉쭉 따라오시면 돼. 이제 대충 알겠어. 근데 이거는 제대로 배우는 건 언제 배운다고? 4편에 가서 배우는 거야.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은 들어두는 거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자꾸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안 외워지면 오늘 보고 내일 또 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놈은 두 번만 보면 외우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이고 평범한 사람은 세 번, 네 번을 봐야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를 탓할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봐야죠, 뭐. 그래도 안 외워지면 5번, 6번 보는 거예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떨어질 일이 없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두세 번 해보고 아씨 나는 안 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남들이 3시간에서 배우면 난 4시간 하라니까. 시간의 문제는 근데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럼 또 읽어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읽는 건 그거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단 말이야. 그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익히려고 알려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억이 준비가 된 거야. 이 머리 저장 장치가. 근데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기는 외우기 때 그냥 근성으로 막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쓰는 애들 있죠. 어려운 단어가 생각해. 뭘 하나 쓰고 계속 그걸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쓰고 읽고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효과적이라 그러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앞만 써봐요. 그냥 외워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안 외워져요. 그렇게는. 생각도 하면서 진짜 내가 이 단어를 외워야 돼. 이 단어는 어떻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외워야 된다고. 그렇죠? 무신의 나는 언제 일어난 걸까? 어느 사건보다 앞일까 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된다니까. 무신은 난 몇 년 이렇게 해갖고는 안 외워진다고. 볼 때만 안다고. 그렇게 해서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무신의 난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무신의 난이 언젠지?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갖고 책을 뒤져서 그걸 찾아봐야 돼. 그러면 안 잊어버려. 그런 호기심이 생겼을 때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 자꾸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면 다 합격하더라. 그건 아니지. 시간만 지나면 다 합격하면 나도 시험 공부하게. 응? 이 나이에 나도 하게. 예. 자, 뭔 소리야 갑자기.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자, 요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야. 자, 요 위법을 판단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법칙 행정 원칙을 배우고 적법 요건을 배우면 이건 저절로 알게 돼요. 구제파법에서는 구제법 파트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위법하기도 위법하지 않은지는 안 배우겠지. 앞에서 배우는 거니까. 전제로 위법하면 이렇게 한대 이런 것만 배우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실제 우리나라 소송은 이 판결보다 이 판결이 더 많아요. 중간에서 다 커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판사들은 편하거든요. 이거 통과돼버리면 이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 불러야 되죠. 또 원고 측 얘기 들어봐야 되고 피고 얘기 들어봐야 되고 증거 조사도 나가야 되고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짜증나요. 막 귀찮아. 이 말만 들어보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만 말 들으면 저만 말이 맞는 것 같고 판결은 때려야 되고. 근데 이거는 어때요? 요건을 못 갖췄다. 각하한다. 끝. 한 건. 그러니까 어때요? 판사들 입장에서도 눈 뻘겋게 뜨고 찾는 거야. 이거 혹시나 요건을 못 갖춘 게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각하 판결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넓게 봐주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된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요건을 옛날 기준으로 하면 각하인데 이제는 이거는 판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를 대면서 통과를 시켜주는 판례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 판례들은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는 판례죠. 그런 판례들이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판례들은 무조건 A급인 거죠. 맨날 나오는 시험에. 그러면 내가 이제 시험 중간에 A급, B급 이렇게 나눠줄 건데 A급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B급은 알아놓으면 편한 거예요. C급은 몰라도 되는 거.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 거. 왜? A급, B급, C급, C급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건 처음 보는 판례 안 외워놨어. 근데 A급 판례를 다른 걸로 오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명확하지. 답은 1번이지. A급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때요? 처음 보는 판례에 이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막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때 가서 시험장에서 공부하면 안 되지. 그 전에 공부를 해놓고 바로바로 답이 팍팍 나와야지. 시간 싸움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건 처음 판례인데 맞겠지 뭐. 근데 이건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답. 이런 걸 안 보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 사람은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막 불안하니까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고 막 쉴 데 없는 것만 잔뜩 공부해 놓은 사람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헷갈리다가 처음 보는 거에 답을 찍어버린다고. 그럼 틀리지. 그러면 딱 시험 치고 나와보면 답을 딱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내가 몰랐지? 이렇게 된다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런 친구들. 정확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를 할 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거는 흔들리면 안 돼. 그래야 다른 지문에서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거는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잡다하게 너무 많이 알려는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면 나중에 되면 이런 C급도 보면 저절로 익혀져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익혀나가요. 자, 그래서 이 요건을 이제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만 보면 제일 먼저 이 취소해달라 이거 있죠. 이거를 지금 취소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지 대상의 적격을 갖춰야 돼요. 뭘 취소해달라 그러려면 이 요건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이 대상이 되는 게 행정행위예요. 나중에는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아까 협조 요청합니다 이런 게 있었죠. 사실행위라고 했죠. 협조 요청하는 행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면 판사는 좋아라 하죠.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소를 제기해 왔으니까 바로 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그냥 날려버린다고. 그 다음에는 원고가 적격을 갖춰야 돼요. 원고도 개나 소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탄공장 영업정지는 누가 당했죠? 갑이 당했어요. 근데 소장을 보니까 갑이 아니에요. 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알고 봤더니 갑의 삼촌인 거야. 갑은 영업정지 당하고 에이씨 장사하기 싫어 그러면 외국 여행을 가버렸어요. 삼촌이 답답해갖고 삼촌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럼 법원은 너는 왜 소를 제기했냐 이 말이야. 법적인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저 삼촌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런 걸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거죠. 바로 각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 하여튼 어떤 이익이 있는 놈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개나 소를 제기하면 안 돼요. 연탄공장 허가는 인근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나는 서울 사는데 대구 반야월에 연탄공장 허가가 나왔어요. 나는 반야월에 1년에 한 번씩 놀러를 가요. 그 연탄공장이 들어오면 내가 보는 풍광이 안 좋고 소리가 시끄럽고 먼지가 날릴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취소소송 제기하면 각합니다. 네가 왜 왔냐 이렇게 해야 돼. 인근 주민이면 몰라도 너는 법적인 이익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는 아까 얘기했죠. 요 행정청 그 놈을 피고를 한다. 그 다음에 협의에 이 말이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소의 이익도 있어야 돼요. 협의의 소의 이익.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1개월 영업정지가 나온 거야. 소송을 제기했어요.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가 없어졌죠. 1개월짜리니까. 영업하면 돼요. 법원 입장에서는 야 임마 너 영업정지 끝났잖아 1개월. 영업하면 되잖아. 영업정지를 취소할 것도 없죠 지금. 각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뭘 잘못했길래 영업정지를 당했냐고. 아빠를 보는 눈이 이상합니다.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영업정지 처분을 꼭 취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런 건 아들을 잘 설득시켜라. 그것 때문에 내가 바빠 죽겠는데 취소 판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각하 이렇게 해버립니다. 협의에 소의 이익도 있어야 돼요. 이걸 취소를 할 만한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 판사들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뭐 쓸데없이 내가 그런 거 다 판단해 줘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소 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소송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한테 날라오잖아요. 내가 알았어요. 영업정지가 나왔다는 걸. 90일 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91일째 소를 제기하면 날짜 계산 바로 합니다. 판사들은.
뻘겋게 쳐다본다 그랬죠? 하루라도 늦으면 각합니다. 잘 됐다고. 하루 늦었다고. 각합니다. 하루도 안 봐줘요. 그게 재수기간이에요. 몰랐으면 1년이 지나버리면 각합니다. 내가 외국 여행 간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뭐 딴 거 하다가 1년이 지나서 영업을 좀 해야 되겠는 거야. 영업정지가 잘못된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소를 제기하면 몰랐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하다. 늦었다 너는. 이렇게 90일, 1년. 먼저 하나가 도래돼 버리면 각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는 각하돼 버립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연탁공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잘 다퉈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심판 청구하고 거기서 못 이긴 사람만 법원으로 오라 그랬어요. 왜? 법원이 바쁘니까. 근데 꼭 그럴 필요 있느냐? 이제는 임의적으로 바뀌어 치고 가도 돼요. 전치. 심판을 먼저 거치고 옛날에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됐는데 이제는 임의다 이 말이야. 그냥 바로 가도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할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돼요. 아무 관계 없는데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심심하니까 제주도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장이 한 처분을. 근데 그거는 각하는 안 시켜요. 알아서 법원이 이송을 해줍니다. 이거 왜 여기 왔냐? 서울로 가라 하면서 이송을 해줍니다. 어쨌든 제대로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거 못 갖추면 이 요건 심리에서 탈락이에요. 각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소송이 95% 어떻게 보면 구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저 작용을 배울 때 세 번째 법적 성질 있죠. 저기서는 항상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논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행정입법은 이런 소송 제기하면 각합니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자 이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흡연실은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길에서 담배 핀다고 100만 원을 때린다?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이게 대해서 나는 너무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이 조례를 위법한 거다. 너무 심하죠. 100만 원은. 비례원칙 위반이 위법한 조례는 맞아요. 하지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법원은 각합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왜? 나중에 배워.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99.9%는 다 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공법상 개의하고 당연히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돼요. 내가 아까 나는 감기 증상이에요. 열이 약간 나요. 근데 메르스 환자라고 내일 중요한 바이어하고 약속이 있는데 나를 강제로 격리시켜 놓은 거야. 한 달 후에도 약속이 있고 지금 한 달째 갇혀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달라고. 강제 격리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왜? 처분성이 긍정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법원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때요? 강제로 격리해 놓으면 직접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격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행정행위는 아니더라도 처분성을 긍정해서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소송이 중요한데 이 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미가 있겠구나. 중요하겠구나. 행정행위는 99.9% 다 돼.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다퉈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입법에서 구제 파트에서 다르게 배웁니다.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는. 그런 거. 원고 적격은 나중에 배우면 되고 피고 적격, 협의소액 제수기간. 나머지들은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부를 해도 돼요. 대상 적격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뭔 대상이 된다, 뭔 대상이 된다. 그 판례가 계속 나와요. 그런 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익혀놔야 돼요. 무슨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고 가다가 중앙차선을 살짝 침범했다고 경찰이 잡아요. 그리고는 벌점을 부과하는 거야. 30점. 억울해요.
벌점 부과 행위를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법원은 각합니다. 벌점 부과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봐요. 자, 이런 게 판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외워놔야 돼. 다음 중 우리 판례가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이러면 운전 벌점 부과 행위 그걸 답이 된다고. 자, 그러면 그거 그냥 생짜로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행정행위를 배우면 어떤 게 행정행위고 어떤 행위들을 법원은 처분을 인정해 주는지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안 외워도 되죠. 근데 가끔씩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죠. 1심,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아리까리하니까. 우리는 대법원의 결론을 외워야 되는 거든. 자, 그런 아리까리한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외워놔야 되겠죠. 그냥 내 머릿속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부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작은 머리로는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최대한 외우는 분량은 줄여야 돼.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이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해를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항상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안 헤어져요. 근데 내가 내일 내 동생한테 내 친구한테 이 부분을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내가 안 외워놓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마인드로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쏙쏙 들어오더라. 나는. 여러분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저도 뭐 공부를 할 때는 안 외워지던 것도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딱 봐니까 훨씬 빨리 이해가 되고 훨씬 잘 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잔소리 반, 공부 반, 오전 시간 이렇게 보냈는데, 자, 오후부터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책,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2시 5분에 시작을.